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요즘 중독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학생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성인들은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심지어 요즘에는 마약 중독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늪처럼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이런 것들은 호기심에 한번 건드리면 쉽사리 중독을 끊을 수 없게 마련인데요. 가까이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하게 구분짓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중독이라는 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가볍게 빠지는 중독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네네. 우리 앞세대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네네.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그렇게 하다 이제 집 날리고 땅 네네.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네네. 주식이나 코인 뭐 이런 것들로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고 가족까지 네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네네. 것 같아요. 네네. 참 조심해야 될 게 중독이 아닌가 싶은데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친구가 권해서 네. 슬쩍 한번 해볼까 이렇게 네네. 시작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네, 처음에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게 돼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중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마약, 뭐 알코올, 니코틴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뭐 네. 게임 중독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저는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뭐 SNS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SNS. 예,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네, 맞아요. 네. 뭐 세분화하자면 또 유튜브 중독,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성인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뭐 남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네. 가리지 않고 좀 사실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네.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주변에 없으면 오늘 깜빡하고 집에서 안 갖고 오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맞습니다. 뭔가 내 몸의 일부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네. 네.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도 하긴 하지만 네네. 좀 너무 거기에 의존하고 빠지게 되면은 네. 많은 부분들이 네, 시간도 낭비가 되고 네. 네, 에너지를 참 크게 낭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이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법률 상담이잖아요. 네. 예, 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평소에 고민을 해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뭐부터 해가지고 청소년기까지 해서 네. 가능하면은 SNS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좀 활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정치적인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법률적으로도 좀 제한을 가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제 예를 들자면 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보통 이제 쥐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자녀분들이랑 이렇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기술적으로는 제 생각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 뭐 스마트폰, 뭐 우주선까지도 만드는 그런 우리나라 기술력인데, 네. 단순하게 어떤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SNS 이런 것들 활용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들이랑 메시지 주고받거나 전화 주고받거나 뭐 키즈폰도 있긴 있지만 좀 더 필요에 맞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고, 외국 사례도 좀 많이 생각을 들어보잖아요. 뭐 네. 외국에서는 미성년자들에게 SNS를 사용하지 못하는 법을 만든다거나. 미국에서요? 예. 네. 이제 정확하게 미국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좀 네. 들은 것 같고, 실리콘밸리가 뭐 IT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뭐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고등학생 될 때까지, 고등학생 졸업할 때까지 뭐 네. 스마트폰이라든가 어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본인들은 정작 스마트폰, 어떤 스마트 기기를 소프트웨어라든가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 자녀들한테는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라난 청소년들이 이렇게 네. 의지력이라든지 판단력, 네네. 단호하게 끊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힘든 그런 네. 시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성인들도 사실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좀 강력하게 법적으로라도 네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경제적인 이런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맞습니다. 기업의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게 되면 고객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생각했을 때 네네. 네, 법적인 제재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네. 어쨌든 우리나라 미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자라는 세대들이 결국은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뭐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세대가 정말 온전한 판단력과 정서적인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서 네. 또 성인이 되어야 다음 세대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관련된 법과 정치적인 제도 충분히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네. 혹시 방송 듣고 계신 관계자분들 계시다면은 네. 꼭 참고하시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실 법률 상담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주 전에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져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십니다. 한낮 기온이 38도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공사장을 다니신 지는 약 3개월 정도 되셨고요. 지금 가족들은 너무나 침통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사업체 측은 사고 후에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상당히 경황이 없으신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네네. 먼저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피해를 당하신 그 아버님에 대해서도 상당한 좀 위로의 말씀을 먼저 표해 드립니다. 네. 예, 하루속히 좀 잘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예.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예,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그냥 쓰러지신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낮에 일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날씨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새벽에 그냥 일하시고 너무 더우면 쉬셔야 되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새벽 5시부터 일하시는 경우도 뭐 사실은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예, 아침 일찍 일하시고 낮에는 좀 쉬시고 좀 일찍 퇴근하시고 그런 것도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운동 경기 이제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요즘에는 쿨링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네. 예, 경기 중간에 잠깐 좀 쉬고 이렇게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공사 현장도 아마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들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었는지 한번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아버님께서 지금 공사 현장 다니신 지가 3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어요. 네. 예.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 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있는데 업무와 이제 아버님이 쓰러지신 것과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각종 보험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먼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일하다가 쓰러지신 거기 때문에 그 경위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확보하시면 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일하신 분이 한 분은 아닐 거거든요. 아버님 혼자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 명이서 일을 했을 거기 때문에 쓰러졌던 시간이 언제인지, 네. 뭐 적절하게 안전 조치가 취해졌었는지, 휴식 시간이 부여됐었는지, 네. 총 근로자 중에 몇 명 정도가 이제 비율적으로 투입이 됐었는지, 네. 혹시 뭐 교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라든지 있었는지, 그다음에 아버님께서 피로감이라든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고통 같은 것들을 호소한 적이 있었는지, 네. 뭐 꼭 이 쓰러졌던 당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 전에 고통들을 호소한 적이 있었는지, 그런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네. 예, 또 그런 것들에서 들었던 분들, 목격자분들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좀 정황들을 확보하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관련된 증거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잘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평소에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도 참고가 될 거예요. 과거에는 전혀 이렇게 열사병으로 쓰러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만 쓰러지신 것인지, 그다음에 열사병 이외에 다른 지병이 좀 있으셨는지,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평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가 된다면 보험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증언하기를 되게 꺼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팀이 네네. 다 같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네네. 때문에 그렇다는데 네네. 증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휴대폰에 남아 있는 증거라든지 네네. 아니면 근무 기록들, 일지들 이런 것들을 네네.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매뉴얼 같은 게 있었는지도 뭐 봐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혹시 뭐 공사 현장 가보시면은 또 현장에 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님이 사고 나신 거를 쓰러지셨다는 걸 알고서 이제 바로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뭐 안내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휴식을 충분히 쉬어야 된다 아니면은 휴식 시간은 어떻게 된다라고 뭐 붙여져 있는 게 있다거나 네네. 그다음에 뭐 휴식 시간에 휴게실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휴게실이 없이 그냥 밖에서 그냥 나무 그늘 같은 데서 좀 쉬도록 한 것인지 네. 쉬는 동안 뭐 물이라든가 시원한 냉수 같은 것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정수기라든가 냉장고 같은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현장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 다 찍어두시고 동영상 찍어두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누군가랑 대화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관련된 녹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녹음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 적절한 휴식 제공, 뭐 충분한 수분 섭취, 안전교육 등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좀 조치가 됐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회사 측의 이제 안전 배려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주의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민사적으로 접근해야겠지만 네, 그 전에 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안전 조치들이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았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도 네.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일반 형법적으로도 뭐 문제가 될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뭐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뭐 범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안전폐리 의무, 주의 의무를 해태를 해서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쓰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증거들을 좀 잘 확보하실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일정한 한도가 있을 겁니다. 네. 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뭐 요양급여, 뭐 휴업급여, 장애급여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항목에서 벗어나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험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보험급여로 해결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고 하면 민사적으로 이제 해결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 현장 관리했던 회사가 너무나도 이제 부실하게 관리를 했다거나 뭐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신다면 네.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또 형사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의식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잘 해결되어서 가정의 문제가 좀 해소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체중이 너무 늘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서 체중 감량이 됐는데 그 뒤에 다시 체중이 불어나서 다이어트용 보조 섭취제를 찾던 중에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고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 수사팀에서 향정신성 마약 거래로 연락이 왔어요. 단순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매했고 병원에서도 쉽게 약을 얻을 수 있어서 마약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글 남깁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예, 대단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말 당황스러우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마약이라는 건 생각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러니까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이어트 약이라고 뭐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신 그런 내용이십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마약 수사팀에서 연락이 오신 건데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좀 경위일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이 다이어트 약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 그런 경위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오늘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이제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별도로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신 거고요. 네.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을 얼마 정도 이제 가셨었는지 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병원 치료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체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네. 또 실제로 감량된 것들이 있는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들과 이유들이 있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과거에 당연히 뭐 마약 전과가 없으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마약 전과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아마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될 겁니다. 네. 예. 물론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는 이제 전과가 없으신 걸로 그렇게 좀 보이긴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그 구매를 하시게 된 경위에 있어서 어떤 수사기관에 있어서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마약을 표시하는 그런 은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그 던지기라는 그런 표현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던지기 수법 이런 말 있죠. 예, 맞아요. 뭐 이제 얼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네. 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게 방송을 타고 나가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은어들을 사용해서 검색을 했었는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다이어트 약이라고 검색했는데 판매자도 보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판매를 하는 것 같고 상품 상세 설명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당연히 다이어트 약품으로 보일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뭐 그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달아놓기도 하잖아요. 네. 상품 리뷰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Q&A라고 해가지고 묻고 답하는 그런 판매자한테 묻고 답하는 그런 코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봤을 때 다른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당연히 이거는 다이어트 약이다라고 보일 만한 여지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약을 인터넷에서 구입한다는 거는 법에서 벗어난 행위인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약이요? 약을 인터넷으로 구입한다. 다이어트 약이든 아니든 뭐 상관없이 그렇죠. 약을 구매하는 거예요.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네.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검색을 하시더라도 이제 다이어트 약이라고 검색을 하셨을 경우에 다이어트 식품 아니면 다이어트 건강 약품 이런 뭐 건강 보조제, 건강 기능 식품 뭐 이런 건강 기능 식품 그런 식으로 아마 또 연결돼서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이제 이 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그 이유.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재반 증거들을 좀 잘 확보해 두시고 경우에 따라서 뭐 다시 한번 거기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고 캡처도 다 해두시고 뭐 프린트도 해두시고 좀 잘 모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 처방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증거 자료들도 좀 잘 확보해 두시고서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경찰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잘 상담을 받으시고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이제 연락이 왔다 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기간이 있는 건가요? 예, 뭐 기간적인 여유는 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지 또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하자라고 출석 요청만 했던 것인지.
뭐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이 네. 그냥 한번 조사 받으러 오시라라고 했다고 하면 경찰이랑 날짜 협의는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일을 하고 계시다거나 어디 출장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랑 적절한 날짜를 좀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에서 그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이라고 할까요? 아주 네네. 모르는 사이에 네. 우리 주변으로 이렇게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네네. 접근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정신을 차리고 네네. 딱 막을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 뭐 PD님 그런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수험생들 대상으로 네. 뭐 각성제. 네, 맞아요. 예, 그게 마약 성분이었다, 마약이었다, 뭐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뉴스를 보고서 이제 함부로 누가 주는 음료수도 마시기가 쉽지 않겠다, 네, 좀 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그런 뉴스라든가 뭐 어쨌든 언론 보도되는 것들 있다면 자녀분들에게도 좀 잘 알려주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약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아마도 이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더군다나 이제 마약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네. 경찰 조사를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초동 수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초반에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혐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첫 번째 조사를 잘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시고 이제 무죄 주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거고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자백을 한다거나 이제 혐의를 인정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뭐 선처를 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찰이 물어보는 거 잘 답변하시면 되실 거고요. 네. 하지만 오늘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이제 혐의를 부인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고 이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 조사를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에 네.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네. 네, 상담을 좀 잘 면밀하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조사 어떻게 받으실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먼저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먼저 본인이 스스로 히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간 순서에 맞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메모를 해보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증거 방법들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것들을 했었고 이때는 이런 자료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시고 그 자료를 반드시 좀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게 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어떤 자료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네. 변호사와 함께 이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실제로 받으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이 이제 물어보고 답변하는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경찰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면 경찰이 그 내용을 저서로 정리를 합니다. 컴퓨터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엉뚱하게 답변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잘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략하게 거두절미하고 좀 임팩트 있게 답변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장황하게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황하게 네. 답변을 하시면 좀 변명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본인한테 유리하고 분명하게 좀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물어보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찰이 이것을 유도신문하는 것인지 본인이 답을 정해놓고서 그 정해진 답에 맞게 답을 유도하는 것인지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물어보는 것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분명하게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분명하게 그렇게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좀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경찰이 보통은 이제 혐의를 있다고 판단하고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혐의가 없다고 심증을 갖고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이거는 사실 경찰분 입장에서는 잘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경찰과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이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조사 받으실 때 내가 경찰과 대화를 한다라고 좀 생각하고
조사를 받으셔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의사들을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말들을 좀 충분하게 피력을 하실 때 경찰이 물어보는 그런 의도를 좀 잘 파악을 하시고서 그것에 대해서 맞는 적절한 답변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 조사 받으신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본인한테 더 유리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네. 자료들을 신속하게 모으셔서 경찰 조사 이후에도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충분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의견서라든가 관련된 판례들 같은 것도 충분하게 종합이 되어서 본인의 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서도 제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니까 네. 변호사님을 대동해서 가서 네네.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네. 제 경험상 이제 혼자서 가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랑 같이 가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비용 부담은 더 하시긴 하겠지만 네. 형사적인 거는 본인한테 전과가 생기느냐 안 되느냐 사실은 기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어서 좀 치명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고 경찰 조사 갈 때부터 같이 이제 변호사와 같이 대동해서 가시면 네. 당연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질문을 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제 조사를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조사 받기 전에 미리 변호사랑 같이 이제 연습을 해보고 가시고 조사 받는 그 현장에 있어서도 그 시간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같이 간다는 거면 내 편이 되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횡설수설하지 않고 적절하게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러모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꼭 참고하셔서 문제없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